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요즘 그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의사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석증이라고 판결을 받았고 이 죽을 병은 아닌데요. 매우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지만 컨디션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시청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 앞에 이 조문을 와가지고 윤석열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최대집 대통령 후보의 인터뷰 도중에 난동을 부리시던데 정말 자신들이 지지하는 윤석열은 정작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문조차 오지 않는데 왜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비판의 이유가 웃기는 것이요. 윤석열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난동을 부리던데요. 무슨 추태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주머니들 정신 차리시고 그 시간에 남편분들 밥이나 좀 제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분들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여러분들이시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무런 논리도 없어요. 말이 맞으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릴 것이 아니라 보수의 대통령이라면서 그럼 윤석열의 집에 쫓아가고 행패를 부려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뭔데 보수 대통령인데 왜 기어 나오질 않느냐?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문하러 오셔가지고 정작 조문도 안 오는 윤석열을 비판해야지 뭔 너무 엄한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지 매우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논리는 전혀 없지만 그냥 외치는 구호 정도 정권 교체 그리고 문재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뿐이다 이건데요.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오늘은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요약해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왜 윤석열이 비정상적인 후보인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고도 해드렸던 윤석열의 추락의 초시계가 작동되었다. 짤깍 이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정치를 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슬슬 이 윤석열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탄핵 세력들밖에 안 남는다라는 것이죠. 자, 윤석열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인 이준석부터 외곽에서 떠돌고 있는 이 김종인 영감에게 뭔 놈의 목덜미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기사를 통해서 두 눈을 통해서 두 귓구멍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어른들한테 귓구멍을 아무튼 이 귓구녕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윤석열 캠프의 핵심들은 모조리 탄핵 세력 또는 탄핵 주범들로 꾸려져 있고요. 현재 선대위를 꾸리는데도 윤석열은 후보로서 권한을 행사하기는커녕 이준석과 김종인 같은 이런 80대 노인에게 절절매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20일 넘게 선거 활동도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을 이용해서 코인팔이를 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은 지금까지도 김종인이 들어온다 아니다 내쳤다 아니다 하루에도 호떡 장수 마냥 그냥 12번씩 컨텐츠를 뒤집어가면서 구독자분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 김종인 영감은 곧 들어온다. 4.15 총선 전부터 그 이유 아니죠. 김종인 영감의 스타일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뜸을 오래 들인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몸값을 올리면서 탈출구까지 마련하는 명분을 만드는 작업을 아주 매우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정치를 해온 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윤석열은 자신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후에 모든 권한을 자신이 틀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준석과 김종인 영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왔고 벌써 20일이 지났죠. 왜 그럴까요? 그냥 이 두 인간 때문에 선거 못하겠다. 이 당의 대선 후보 안 할란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았다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절전 매느냐 이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이라면 이준석 같은 자는 절대로 윤석열에게 함부로 못하죠. 당대표 따위가 대선 후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도 항상 저자는 옆에서 깐죽깐죽 대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제로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또 윤석열의 선대위가 아니라 이건 뭐 좌파들의 선대위 말 그대로입니다. 김종인 영감은 어차피 들어올 거고요. 잘 알고 계시죠? 노무현 식구인 김병준이 이자는 작년에 당을 말아먹고 쫓겨났던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에 이어 또 같이 기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한길 이자는 민주당의 당 대표를 역임했던 좌파.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캠프의 핵심들은 모조리 탄핵 주범들에게다가 간첩들, 역적들 이런 것들에다가 또 선대위는 모조리 좌파들. 이 윤석열은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를 치르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의 대선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겁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으시면 두 눈 뜨고 뒤 귓구멍으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아마도 김종인은 무조건 당에 합류할 것이고요. 이준석과 함께 한편이 돼가지고 윤석열의 완전 추락을 꾀하고 있고 당이 몰락할 때까지 옆에서 선거를 이기는 전략보다는 지속적으로 깐죽깐죽대면서 지금처럼 말입니다. 보수를 완전 괴멸시키고 결국에는 김동연이 만든 새로운 물결당으로 헤엄쳐서 갈 듯 보입니다. 자, 한마디로 4.15 총선 때 못 이뤄낸 내각제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 총력을 펼칠 거고요. 결국 이들의 목적은 보수 완전 괴멸과 그와 동시에 문재인과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탕 크게 해먹을까, 거기서 한 지분을 왕창 땡길 그런 생각이 분명하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되신 후에 탄핵 무효 세력과 맞물리면서 내각제 개헌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죠. 윤석열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한마디로 대권 승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염원하고 계시는 정권 교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낸다? 이런 거 저도 원하죠. 없다고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오로지 탄핵 세력들과 내각제 세력들로 똘똘 뭉쳐서 탄핵의 진실을 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의 핵심 주범인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선동을 비롯해서 주호영, 김성태, 나머지는 뭐 좌파들, 이게 뭡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멤버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 제가 만든 겁니까? 예? 중앙일보에서 퍼온 건데, 자,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니죠, 보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한 명이라도? 윗대가리는 모조리 좌파들에다가 중간 보수들은 그냥 모조리 탄핵 주범들의 역적들. 자, 이런 인간들로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정권 교체해서 문재인 감옥 보내고 내각제 반대해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할까요? 지들이 감옥 가는데 지들 감옥 안 가려고 지금껏 국민들의 민심을 저버리고 마이웨이 했던 놈들인데 과연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멤버를, 호화 멤버를 보시고. 저 멤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무슨 놈의 저놈들이 나라를 살립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반대의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저들의 목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21일, 자, 며칠 전에 문재인이 이제 국민들과의 대화를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들어보셨죠? 열딱지 나시죠?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을 해봤는데 이 탁현민이 이자가 또 다른 잔머리를 굴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17일부터 모든 일정을 스톱시키고 21일 국민과의 대화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라는 청와대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임기 말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대통령 역대 보셨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뭘 잘했어요? 조용히 앉아있어도 감옥행위인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요. 주변 핵심 인물들, 양정철이라든지 임종석이가 하는 짓을 한번 보시라고요. 날래날래. 자당의 대선 후보는 내다 버리고 이재명이죠. 자, 문재인을 찬양하고 앉아있습니다. 어딜 봐서 정권교체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들은 모조리 좌중하고 해외로 도피를 해야 마땅하거늘 지금까지도 대선 후보보다는 문재인을 비호 찬양하는데 열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화를 잘 보시면 연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써, 그래서 곤충 300마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200마리, 오프라인 100마리, 300마리를 모아놓고 질문자들이 죄다 횡설수설하는 거 보셨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5일을 준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질문자들을 저렇게 선별했겠어요? 그런데 연출한 것이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탁현민이가 머리를 잘못 그려서 오버했다라고 봅니다. 질문자들은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죄다 횡설수설. 그런데 사회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 받아주고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린 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모셔다 놓고 아주 그냥 노편집으로 노연출로 노대본으로 했다. 또 국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권교체를 제대로 하려면요. 좌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간 5년 가까이 밝혀냈던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전파해야지만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헌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또 언놈이 잘못했는지, 언놈이 시켰는지, 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켰는지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만 정권 교체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법으로 문재인 정권의 폐악을 모조리 밝혀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4.7 보선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빗자루를 꼽아놔도 다 뽑잖아요. 좌파고 중도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좌파들의 극악무도한 사실을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고생하신 거 뭡니까? 제 말 안 드셔갖고 이게 좀 무슨 꼴이냐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의석수까지 모조리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정권교체고 문재인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정상적인 국면일 때 말씀인 거고요. 현재는 아주 비정상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오로지 탄핵의 진실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은 비실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하루빨리 컨디션을 회복시켜서 파이팅 넘치는 방송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지럽네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